어제 3월 6일 미국 S&P 500 주가 지수는 플러스 0.07% 상승해서 4048.42pt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플러스 0.011% 상승해서 3.966%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21% 하락해서 104.300pt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플러스 1.26% 상승해서 2462.62pt입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 0.045% 하락해서 3.731%입니다. 어즈드크로 환율은 마이너스 0.35% 하락해서 1296.80원입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플러스 1% 넘게 상승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0%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전년 5.5% 내외보다 낮췄습니다. 시장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으로 어제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시장 기대보다 낮았다고 해서 중국이 성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정부 업무보고는 분석하기 어렵다. 단 4개의 수치 외에는 모두 추상적인 단어로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표의 문자의 나라이고 숫자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정말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행간의 의미로 표시한다. 바로 키워드의 반복이다.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언급했느냐로도 알 수 있고 전년 대비 빈도수의 증감을 보면 정부 정책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23년 정부 업무 보고의 키워드 빈도수로는 1. 개혁 2. 성장 3. 안정 4. 혁신 5. 취업을 얘기했지만 중국의 정부 보고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그 포맷에 맞춰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절대 빈도수보다는 전년 대비 빈도수의 차이를 보면 정부의 중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23년의 주요 키워드 중 2022년보다 빈도수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1. 성장 2. 안정 3. 소비 4. 식량 5. 안전이다. 개혁이나 과학기술, 취업 이런 키워드는 오히려 2022년보다 빈도수 비중이 줄었다. 중국의 정부 업무 보고로 보면 첫째, 역대 최저 성장률 목표를 냈지만 실제로는 중국은 경제 성장에 목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이 되면 고용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투자 심리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3년간의 코로나로 민심 위반이 심각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싸늘하다. 그래서 사회 안정, 민생 안정을 두 번째로 내건 것이고 결국 경제든 투자든 소비든 모두 심리이기 때문에 싸늘해진 인민의 심리, 기업의 심리, 외국인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간의 코로나로 14억의 인민들은 잦은 봉쇄로 모든 생활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인터넷 플랫폼 산업을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 조치가 등장한 것이다. 이하 생략. 지언즈 경제 칼럼 중국 2023년 역대 최저 GDP 성장률 목표 5% 어떻게 볼까? 정리하면 외형적인 숫자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중국은 올해 성장, 안정, 소비에 중점을 두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셈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긴축 정책, 2022년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오랫동안 민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미중 갈등 구도에서 유럽을 중국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유럽은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개선되면 유럽 경제도 개선됩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만 투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초강력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미국 증시와 경기 부양 모멘텀이 있는 중국 증시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난US와 US를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올해 험난한 증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